근데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이제 굉장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네, 높아졌죠. 어쨌든 테슬라의 전기차는 약간 매출이 초기에 감소할 수 있다. 주춤할 수 있어도. 하지만 나중에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이 왜냐하면 그러면? 3분기 어닝콜 때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뉴 모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수를 2055년 상반기에 출하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그 자동차의 특징을 어포더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즉 저가 차량이라는 거잖아요. 즉 보조금 없이도 우리는 이제 보조금 없이도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테슬라는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 거칠게 얘기하면 박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차 이 충전 인프라 같은 문제는 그것도 없나요?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좋아졌고 전기차가 판매가 많아지면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서도 이거 돈 좀 벌겠다고 해서 충전 사업의 이 규모를 키웁니다. 충전 사업자들이 이제는 충전 망도해지니까 사람들이 벌써 올해 6월부터 미국은 다시 꺾였거든요. 성장선으로 돌아섰어요, 전기차가. 그리고 내연 기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충전소는 폭발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가 있는 슈퍼차저도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충전소 문제가 많이 빠른 속도로 해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가속도를 가질 거고 일론 머스크가 판단하는 것은 테슬라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내연 기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에 넘겨가는 과정에서는 6개월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6개월 정도 저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나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FSD를 갖다가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정부가 들어오면 분명히 2025년에 허가 안 해줄 거거든요. 2026년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2027년까지도 끌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속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2025년 하반기에 트럼프 정부에서 허가가 나버린다.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스페이스X 보셔야 돼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 허가가 좀 더 유연하게 내면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타쉽의 허가가 많이 나면 지금 이미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콘 9에서 쏘는 스타링크와 스타쉽에서 쓰는 이 스타링크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팔콘 9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기계가 작아요. 그러니까 성능도 작습니다. 근데 스타쉽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많이 뿌릴 수 있을 뿐더러 지금에 있는 뿌려놓은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기계상으로도 완전히 달라져서 사실상 전 세계 통신 서비스를 장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스타쉽의 IPO 기업 공개도 트럼프 정부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스타쉽을 통해서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완전히 전 세계 그러니까 지배적 사업자로서 위치시키려고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쉽과 테슬라 이 두 개가 대단히 일론 머스크한테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기에 있어서. 그것들은 분명히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뉴욕타임즈는 다 깔 거예요. 다 조사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날리는 공무원들 중에 가장 먼저 1순위에 스타쉽과 테슬라에 저항했던 연방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다음에 우주산업 모두 다 하여튼 혜택을 볼 것이고 그럼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또 혜택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봅니다. 지금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되게 많고 지금 주가 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지금 구글, 메타 이런 데들은 원래는 트럼프가 되게 미워한다고 알려져 있던 그렇죠.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풀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떨까요? 관세를 올리면 가장 어려워지는 기업은 애플이죠.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는 80%가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에 적지 않은 부분이 국내산이 들어가요. 한국산이. 그러니까 한국산도 그럼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2016년 1기 집권기에 애플은 예외 조항 해줬어요. 그때도 관세를 올렸는데 애플은 예외 조항을 했는데 애플은 지금 예외 조항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죠. 아마존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데 많은 제품의 60% 가까이가 중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저렴한 물건들이 미국에서 팔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신발부터 옷, 모든 음식들, 모든 것들이 지금 중국산인데 그래서 미국 물가가 잡혀져 있는 건데 아마존이 그 모든 것에 관세를 붙여버리면은 미국의 물가가 그냥 생필품 물가가 쭉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존 매출도 쭉 떨어질 거고요. 이 부분 걸려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선되면 감옥에 갈 1순위가 저커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메타의 CEO. 그래서 메타 CEO가 이번에 축하 인사하고 전화하고
하고 난리를 핀 거잖아요. 사랑해요 트럼프 하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부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은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법원으로 반독점 소송이 넘어간 상태예요. 이건 스톱시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 공화당 보수적인 판사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구글을 좀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 반독점 근거를 찾아가지고 계속 상고로 올라갔을 때 자료를 제출할 FTC가 있는데, FTC의 리나카는 정말 다 싫어하거든요. 이 부분을 날리느냐 아니면 1월 달에 연임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벤스 같은 경우에 벤스의 입장이 부통령이 유일하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공무원을 한 명 뽑으라면 리나칸이라고 그랬어요.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네,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과 호로위츠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는데 리틀 테크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게 또 거기서 입장이 갈리네. 일론 머스크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일방향적으로 미치지 않을 거예요. 벤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구글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 자신을 지원해주고 있는 피터 틸과 호로위츠의 입장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투자한 이 스타트업들이 커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구글이 떡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벤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스는 리나칸의 연임을 바라기도 하지만, 물론 지금 벌써 벤스의 비서실장이 리나칸 후속 후보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다고까지 후보인 것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리나칸은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이 테크의 브라라고 얘기하죠. 이 테크 브라들 사이에서도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테크 브라들은 범으로 볼 때는 효과적 가속화주의자이자들지만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이것들이 크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충돌이 예고돼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테슬라는 네. 관세 올리면 영향받지 않아요? 중국 사업이 크고 해외 생산도 많은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것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중국과의 갈등과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중국의 갈등은 달라요. 민주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심으로 영혼을 들여서 중국하고 대결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언젠간 딜할 겁니다. 중국하고. 그러면 처음에 중국 또한 이 트럼프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도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를 잘 해줄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잘 해줘야 좋은 조건들을 계속해서 애플한테도 잘 해줄 겁니다. 반중 정서 여기 일으키는 거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중국에서 시장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트럼프에게 우리는 이렇게 너네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맨하탄 AI4,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를 국방 AI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국방 AI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앞설 수 있도록 추진할 거고요. 중국 또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을 도발하겠다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우위권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선 딜이 불가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 3년 이후에 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유일할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는 일종의 꽃놀이패죠.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테슬라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테슬라의 관계는 저는 앞으로 2, 3년 동안 대단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이 트럼프 시대의 원픽은 일론 머스크네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들 각광을 당분간은 받을 게 좀 분명해 보이네요.